근데 실제로 많은 농부들이 농장에서 가공을 해봤을 때 수박을 많이 넣는다고 해서 수박 향이 생대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스타입니다. 오늘은 스페셜티 커피씬에서 가장 뜨겁고 또 가장 헷갈리는 주제 중에 하나죠. 가양 커피의 경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가양 커피가 뭔지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을 거예요. 가양 커피 자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가양 커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영상을 다시 보고 이 영상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커피를 가공하는 기술이 날이 갈수록 점점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가양 커피에 대한 기준 또한 헷갈리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 산지를 다니면서 실무자분들과 이야기하고 또 전세계 커피인들과 또 이야기하면서 어디까지가 커피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혁신적인 가공 기술이고 또 어디부터가 외부의 향을 입히는 가향인지 정리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 생각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헤이즐넛 커피 다들 혹시 한번 드셔보셨나요? 저도 옛날에 정말 즐겨 마시던 커피인데 이런 커피는 가양 커피라고 부르기가 아주 명확합니다. 모든 가공이 끝난 원두에 원래 커피가 가지고 있던 향과는 완전히 다른 향을 의도적으로 주입했기 때문이죠. 여기서 의도를 가지고 주입 했다가 정말 중요한 키워드니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요즘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양 커피는 원두가 아닌 생두를 가공하는 단계, 그 중에서도 발효 단계에서 향을 입히는 커피를 말합니다. 요즘 스페셜티 커피의 가양 가공은 거의 대부분 이 발효 단계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가양 커피에 대한 범주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발효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커피 가공 그리고 발효에 대해 더욱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은 분은 제가 이전에 올렸던 가공 A to Z 영상을 보고 다시 이 시점으로 돌아오시면 이해가 더욱 잘 되실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는 바로 미생물과 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아요. 커피에서 발효란 커피 체리나 주변 환경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미생물, 효모나 박테리아가 커피의 달콤한 과육과 점액질, 그 속에 있는 당분을 먹이로 삼아서 분해하는 과정을 통해서 커피 향미가 생성되고 변화하게 되죠. 그러니까 발효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커피 향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워시드, 내추럴, 허니 프로세싱처럼 산소가 있는 환경에서 자연적인 미생물의 활동에 의존하는 유산소 발효에 익숙했었습니다. 이 유산소 발효는 미생물의 활동이 빠르지만 온도나 습도 같은 외부 환경에 그대로 노출되면서 정밀한 발효 정도의 제어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죠. 하지만 현대 커피 가공의 혁신은 에너로빅 퍼먼테이션이라고도 하죠. 무산소 발효가 등장하면서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산소 발효란 말 그대로 산소가 차단된 혐기성 환경에서 의도적으로 발효를 진행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스테인리스 스틸 탱크처럼 완전히 밀폐된 용기 안에서 진행되죠. 산소가 없으면 이 미생물들의 에너지 생성 효율이 극도로 낮아지기 때문에 발효가 훨씬 더 천천히 그리고 더 깊이 있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또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커피 농부, 즉 생산자는 온도, pH, 그리고 시간 같은 변수들을 정교하게 제어해서 자신이 원하는 향미 프로파일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죠. 이 과정에서 젖산, 초산 같은 특별한 유기산과 복합적인 향미 화합물인 에스터가 생성되면서 와인이나 열대과일처럼 매우 독특하고 강렬한 향미를 가진 커피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이 현대적인 가양 커피는 대부분 이 무산소 발효 단계에서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는 가양 커피의 범주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우선 이 무산소 발효를 정확히 이해하고 분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무산소 발효는 네 가지 큰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수 제어 발효, 그러니까 이게 Pure Control Fermentation이라고 제가 좀 임의로 이름을 붙인 거거든요. 이 발효는 발효 탱크 안에 오직 커피와 물만 사용해서 발효 환경을 제어하는 가장 순수한 에너로빅 퍼먼테이션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카테고리에 제가 가공 컨텐츠에서도 이제 설명하기도 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통적인 방식의 에너로빅 퍼먼테이션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커피 젤리를 따서 껍질을 벗기거나 체리째 그대로 통에 집어넣고 산소를 차단한 채 아무것도 넣지 않고 발효를 하는 것, 이것도 퓨어 컨트롤 퍼먼테이션에
포함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탱크 안에 산소를 빼주고 이산화탄소로 채워줘서 발효를 더 적극적으로 통제하는 거를 우리가 카보닉 매서레이션, CM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 첫 번째 카테고리, 순수 제어 발효는 외부 재료의 개입 없이 오직 환경 변수만을 통제해서 새로운 향미를 만들어내는 가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무산소 발효 안에 두 번째 카테고리가 있어요. 발효 탱크 안에 커피와 함께 특정 효모 혹은 박테리아를 첨가하는 방식이에요. 이스트를 첨가해 주는 건 이미 와인이나 맥주 산업에서 연구가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에일 맥주는 프루티하잖아요. 산미도 있고. 근데 라거 맥주는 터프하잖아. 어떤 이스트를 넣느냐에 따라서 에일 맥주가 되기도 하고 라거 맥주가 되기도 하는 거야. 발효의 핵심 요소가 미생물과 당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 미생물을 인위적으로 추가해 주는 거죠. 이스트는 미생물, 즉 일꾼으로서 커피의 당분을 먹고 활동하면서 새로운 향미를 생성해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발효 방식은 이스트 자체 향을 커피에 주입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스트를 넣느냐에 따라서 맥주의 향미가 달라지듯이 커피도 어떤 이스트를 넣느냐에 따라서 커피의 향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카테고리, 코어 퍼먼테이션입니다. 발효 탱크 안에 커피와 함께 커피가 아닌 다른 재료, 과일이나 허브나 향신료나 주스 같은 것을 넣고 함께 발효시키는 방법을 코어 퍼먼테이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카테고리, 에센스 퍼먼테이션이라고 부를게요. 발효 단계에서 액상 형태의 천연 혹은 인공 향료를 넣어서 향미를 주입하는 가공 방식이에요. 에너로빅 퍼먼테이션 안에 이렇게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헷갈리는 게 에너로빅 워시드, 에너로빅 내추럴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간혹 가다가 평소에 경험했던 무산소 발효가 아닌데 너무 과일 향이 인공적이거나 아니면 특정 향이 아주 강한 뜬금없는 커피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그 설명이 더 자세하지 못해서예요. 그 무산소 발효를 할 동안에 어떤 첨가물을 넣었느냐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정보가 틀린 거냐? 또 이렇게 말하기가 또 애매해요. 왜냐면 무산소 발효라고는 적혀져 있으니까. 그 무산소 발효 안에 어떤 첨가물을 넣었는지 표기하지 않았을 뿐이죠. 그렇다면 이 수많은 무산소 발효 밑에 있는 카테고리 중에 어디까지를 가양 커피라고 할 수 있고 어디까지를 가양 커피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카테고리 첫 번째 1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향을 주입한 가양 커피의 범주로 보지 않는 것이 명확해요. 그렇다면 카테고리 2와 3, 이스트를 첨가하는 것과 과일이나 허브를 넣는 것은 둘 다 외부의 물질을 무산소 발효하는 것 중에 첨가하는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 범주를 나누기 전에 확인하고 가야 될 게 농부가 결국에는 이 발효를 하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고 또 결론적으로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주입을 되게 강조를 했잖아요. 내가 이 물질을 첨가함으로써 이 커피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향미를 이끌어내려고 했어, 이런 의도, 그리고 그런 결과가 나왔다면은 가양 커피라고 조금 보기 어렵죠. 대신에 나는 이거를 넣음으로써 이 향을 한번 여기다 주입해 볼 거야, 그리고 그런 의도를 갖고 결과까지 거기에 따라왔다면 가양 커피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에는 이 재료들이 더 다양한 향미들을 끌어냈느냐 아니면 원래 가지고 있지 않는데 커피의 향미를 주입했냐 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두 번째 이스트 퍼먼테이션은 이스트의 향미가 주입이 되는 게 아니죠. 가지고 있던 포텐셜을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두죠. 근데 반면에 예를 들어 코퍼먼테이션 중에 과일을 넣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과일은 발효의 중요한 미생물과 당 중에 당을 추가해주는 역할을 해요. 물론 미생물을 추가해주는 역할도 하지, 소량. 왜냐면 과일 바깥에 미생물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추가된 당 때문에 미생물 활동이 더 활발해지겠죠. 그래서 이게 새로운 향미들이 생성되는 결과가 났죠.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과일 향이 주입이 되는 비율도 있을 거예요. 미미하지만. 근데 실제로 많은 농부들이 농장에서 가공을 해봤을 때 수박을 많이 넣는다고 해서 수박향이 생두에 배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약에 수박이 생두에 배려면 진짜 많은 양의 수박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수박이 가지고 있는 주입할 수 있을 만큼의 향미 강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아까 제가 허브나 시나몬 같은 것도 코퍼먼테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런 향신료 같은 허브 같은 것들은 또 이야기가 달라져요. 얘네들은 당분이 거의 없고 향의 강도가 매우 강하죠. 그래서 새로운 발효의 환경을 이끌어내기보다는 재료 자체의 향이 직접 커피에 주입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 따라서 허브와 계피 밖에 있는 새로운 미생물들이 또 추가되기 때문에 아주 약간의 또 다른 반응을 이끌어낼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 과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칼로 딱딱 자르듯이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코퍼먼테이션은 어디 부분까지가 가양이라고 봐야 되고 어느 부분까지가 가양이라고 봐야 되지 않는가, 이게 사실 이제 논란이 좀 많거든요. 좀 복잡한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에센스 퍼먼테이션, 요거는 그냥 가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 가양 커피 논란에 사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발효 방식이기도 하고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가양 커피로 보아야 할까에 대해서 업계의 3가지 주요 주장을 살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천연이든 인공이든 농축된 향료를 넣어야만 가양 커피라는 주장이 있어요. 이 주장은 향료를 넣어야만 가양 커피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카테고리 중에서 1, 2, 3의 무산소 발효는 모두 가양 커피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커피와 물 이외의 모든 물질, 그러니까 이건 과일이랑 허브를 다 포함합니다. 이거를 넣으면은 가양 커피라는 주장이죠. 이 주장은 가양 커피의 범주를 비교적 넓게 포괄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장에 따르면 카테고리 2, 3, 4가 모두 가양 커피의 범주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향미 형성 메커니즘에 따라서 첨가된 원물의 향미 분자가 직접 흡수되는 비중이 크다면 가양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과적으로 주입의 비율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만 가양이라고 봐야 된다. 이 주장은 더욱 세분화해서 봐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카테고리 4와 카테고리 3 중에서도 과일을 넣은 발효는 가양이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재료가 추가됐기 때문에. 근데 허브나 꽃이나 이런 주입의 역할을 하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은 가양이라고 보는 거죠. 대부분의 프로듀서는 이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가양 커피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가양 커피는 커피와 물 이외의 외부 물질을 첨가함으로써 새로운 향미를 이끌어내는 것이 아닌 주입이 되는 모든 가공을 사실 가양 커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어요. 1번은 사실 뭐 가양이 아니고요. 2번은 이스트 퍼먼테이션도 가양 커피라고 칭하기보다는 이스트 퍼먼테이션이라고 새로운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부르는 거죠. 세 번째 카테고리, 이 코 퍼먼테이션 중에서는 과일을 넣어서 발효를 한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입의 의도가 없이 미생물과 당의 다른 반응을 이끌어내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이것도 가양 커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코 퍼먼테이션이라고 칭하고 거기에서 프루트 퍼먼테이션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죠. 꽃이나 허브, 계피 등을 사용한 발효는 결과적으로 향미가 주입되는 비중이 훨씬 더 크고 그래서 우리가 가양 커피로 분류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저는 우리 한국에서의 어떤 문화적인 해석을 떠올렸을 때는 가양 커피라는 이 단어에 인공 향료를 사용해서 만든 헤이즐넛 커피를 떠올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부정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무조건 가양 커피야 라고 부르기보다는 허브를 넣고 뭐 시나몬을 넣었어 라고 투명하게 공개만 해준다면 코퍼먼테이션으로 분류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하지만 농장이나 지금 일반적인 업계에서는 요 바운더리까지 가양으로 보는 게 다수의 의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향료, 이거는 뭐 그냥 가양이죠.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인퓨스 커피 이런 걸 가양 커피라고 불러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가양 커피 용어를 이제 사용하는 커피는 천연이나 액상 형태의 향료를 사용한 커피만 확정해서 칭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 그건 확실하니까 향료를 넣었잖아요. 어떤 사람은 액상 몇 방울 해가지고 향료를 만드는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뭔가를 넣고 발효하고 테스트해보고 실험해보고 그러면서 새로운 향미를 얻었어. 그런 것들은 또 구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다고 해서 향료를 옹호하거나 전통적인 프로세스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런 것들 오히려 더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다만 향료를 쓰는 어떤 소수 때문에 다른 농부들의 노력이 폄하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공단에서 농부들의 혁신적인 도전이 이 용어 사용 때문에 평가절하되거나 폄하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가공에서 우리가 투명하게만 하면은 또 앞으로 커피가 더 혁신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어떠한 시도든 혁신적인 시도는 환영이에요. 그리고 산지에 가보면은 그런 농부들의 시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어느 정도 구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결론인데 사실 이 모든 논쟁의 핵심은 투명성의 문제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소비국에 있는 우리 커피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가양입니다 라고 정의를 쉽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먹었는데 가양이라고 느껴졌어. 너무 인공적이고 과도하게 직선적이고 약간 풍선껌 먹는 듯한 막 웰치스 마시는 듯한 향과 맛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생산자의 정보에는 인공향료를 넣었다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물어봐도 아니야, 그런 향료는 넣지 않았어 라고 대답이 와요. 내 입에 가양이에요, 그래서 가양이에요. 이게 굉장히 불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진짜 가양이라고 99%가 의심돼도 1%의 가능성이 있으면 가양이라고 정의하잖아요. 왜냐면 진짜 혁신일 수도 있으니까. 농부들의 어떤 혁신을 미리 뭐 막아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커피생두를 받을 때 써져 있는 이 텍스트만으로 가향인지 아닌지 확정하기에는 사실 불분명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산지를 다니면 다닐수록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믿을 건 혀밖에 없다. 그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사실 요즘에 더더욱 많이 느껴지는 게 신뢰를 받는 로스터리의 기준이 정말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소비자들은 이 로스터리 혹은 어떤 전문가 이런 분들이 선택하는 커피를 신뢰해서 사는 게 더 강해질 거예요. 어떤 전문가는 정말 퓨어한 워시드만 골라서 소개를 해. 나는 그래서 그 브랜드가 선택하는 커피는 믿고 마셔. 내가 여기를 한번 걸러서 통과한 커피들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커피에 대한 스트레스가 덜 하지. 그래서 이 전문가들의 어떤 기준 그리고 각 사람들의 캐릭터에 따라서 이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게 앞으로 더 중요해질 거예요.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커피 시장이 더 성숙해지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가공 과정에서 첨가된 원재료와 식품 첨가물을 정확히 표시하는 거겠죠. 그래야만 소비자는 자신이 지불하는 가치를 공정하게 또 판단할 수 있게 되고 농부들의 순수한 노력이 왜곡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물론 가공 레시피는 농장의 영업비밀인데 전부 공개하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주장이 있어요. 이것도 당연히 일리 있는 이야기죠. 우리가 코카콜라를 마시면서 코카콜라를 만드는 비밀 레시피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레시피와 첨가물을 명확히 구분해야 돼요. 어떤 향료를 써서 몇 도에서 몇 시간을 가공했는지 같은 상세한 레시피까지 공개할 필요는 없지만 알레르기와 같은 안전 문제를 위해서 어떤 첨가물이 들어갔는지 반드시 공개해야 된단 말이죠. 커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농장의 특별한 노하우인 레시피는 영업비밀로 존중받아야 되지만 소비자 안전과 공정한 가치 판단을 위해 어떤 첨가물을 사용했는지는 투명하게 밝혀야 되는 게 맞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다만 스페셜티 커피 업계가 투명성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농장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지나치게 상세한 레시피까지 요구하는 문화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커피 업계는 지금도 꾸준히 발전하고 변화해 가고 있어요. 앞으로도 제가 감히 단언컨대 이 가공은 더 다양해질 거고요. 더 좋은 커피는 더 많아질 거예요. 더 새로운 시도들이 생기고 그래서 이런 과정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스페셜티 커피가 더 많이 발전하고 더 성숙해질 거라고 좀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 이제 컨텐츠가 제가 이렇게 분류했지만 자 이게 정답이다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참고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개인의 의견이 또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두 열어놓고 많은 의견들을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근데 제가 이런 내용들을 좀 하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일반 이제 커피를 애호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또 나눠놔야 이게 혼동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야 농부들의 어떤 노력도 평화되지 않을 뿐더러 사실 우리가 또 내 선호에 맞는 커피들을 결정하는 데 또 도움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디까지가 좀 가양 커피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설적으로 의견을 주고받으면 좋으니까요. 오늘 컨텐츠가 또 여러분께서 커피를 즐기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하고 재미있는 커피에 관련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BOP, 베스트 오브 파나마죠. 여기에서는 가양 커피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데 게이샤 워시드는 이스트를 넣어서 발효를 하면은 탈락이에요. 근데 내추럴은 이스트를 허용해요. 이 이스트는 가양이라고 하지 않는 게 지배적인 부분이지만 또 가양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다.